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요, 우리 소유권 취득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린관계까지 했죠. 네, 309페이지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의 취득도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은 취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다라고 하는 건 매매 계약이나 또는 교환, 증여 계약에 의해서 주로 많이 취득을 하거든요. 그건 뒤에 가면 우리 계약법 중에서 매매 쪽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다라고 해서 취득 시효 또는 시효 취득이라고 하죠. 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무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다.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게 시효인데 시간이 경과되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그 법률 효과는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 효과다라고 해서 취득 시효예요. 그러면 권리를 취득한다는 얘기는 없던 권리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어떤 사람이에요? 무권리자죠. 권리 없는 무권리자가, 그 무권리자는 어떤 자인데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 아닙니까? 무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장기간 동안 계속된다는 얘기죠.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게 취득시효죠. 그럼 장기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게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20년 내지 10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점유만 했으면 20년, 그 다음에 등기까지 갖추고 있었으면 10년이죠. 이게 만약에 동산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동산이면 10년이나 5년이에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선의 무과실. 물론 여기도 등기도 갖췄지만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년이고 5년으로 절반씩 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취득시효제도예요. 그럼 모든 권리를 다 시효로서 취득할 수 있느냐?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시효로 취득하지 못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해서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 보니까 중간에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무채재산권을 우리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 무채재산권은 용어가 지식재산권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지금 써놓은 겁니다. 분묘기지권 좀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권리는 시효로 취득할 수 있고 어떤 권리는 시효 취득이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거. 시효 취득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뒤에 가면 지상권 쪽에서 또는 지역권 쪽에서 뭐 이런 쪽에서 시효 취득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거기서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이 가능한 권리는 이렇게요. 소, 지, 지,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소지, 지분. 그래서 이렇게 잘라 놓을게요. 잘라놓고 요거는 이렇게 좀 해놓습니다. 자르고 1피죠. 1피 이렇게 한번 합니다. 1피인데 요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은 시효로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는 등기해야 시효로 취득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등기 없이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유자가 점유 상태를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자주점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자주점유가 아니라도 이 부분은요. 자주점유가 아니라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소지, 지분, 1피 해놓고 여기는 등기해야 시효 취득하는 거고 여기는 등기 없이도.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은 봉분이 있고 이 봉분 자체가 공시기능을 하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요거 갖고 정리하시고요. 물론 다른 권리들도 있어요. 전세권이나 질권 이런 것들 있죠. 전세권이나 질권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라고는 하지만 저기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업권이나 어업권 같은 경우 무채재산권 이런 거는 우리 민법상 권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면 이제 표시해놨느냐. 이거는 무채재산권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이라고 좀 바꿔놔 주시라고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 지금 줄이 쳐져 있어야 되는데 줄이 안 들어가 있네요. 빨간색이라 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소지, 지분 이것만 시효 취득하고 그러면 소지, 지분이 아니면 나머지는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분권 같은 건 시효 취득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효다라고 해서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어야 된다. 그럼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기본적인 모양은 이게 모양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한 군데다 좀 적어놔 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갑소유 토지가 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그걸 을이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유하는데 20년간 점유했다는 얘기입니다. 20년간 을은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점유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누구나가 다 보면은 아,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도록 점유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토지 소유자는 갑일 거예요. 그런데 을은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자주점유 아닙니까? 이렇게 됐고,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20년이 지나면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그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때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등기 청구할 요 시점에는 지금 아직 소유자가 되기 전 시점 아닙니까?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소유자가 되니까 현재는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등기 청구하고 있고, 이 등기 청구권은 245조 1항이라고 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긴 권리인 것이지,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긴 일종의 채권으로서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별표해 놓은 것처럼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만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요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요 개념이 흔들리지 않아야 여기 있는 판례들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245조 1항 이 내용 갖고 판례가 굉장히 많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유취득시효다라고 해서 일반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단순한 점유취득시효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요. 한필토지 일부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토지 일부만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부분과 구별되도록 이제 토지 시효 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경계표 담장 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필토지 일부는요, 보통 토지를 분할해서 정상적으로 분할한 건 여긴데 잘못해서 경계표가 이렇게 설정돼 있더란 얘기예요. 요 조금 부분, 요 부분이죠. 요거는 원래 A 토지 소유인데 이 B가 지금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이 넘었다. 그럼 요거 분할 청구하면서 토지 일부도 시효 취득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유지분도 마찬가지죠. 공유지분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은 가능한데, 우리 공유관계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지분을 시효 취득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공유자처럼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공유지분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으면 당연히 그 공유자처럼 행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면서 권리를 행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우리 기본소에는 행정재산 중 일반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은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져요. 크게.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그리고 일반재산 이렇게 나눠지고, 행정재산이 뭐 보존재산도 있고요. 기타 목적의 뭐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뭐 보존재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재산 중 일반재산이 아니라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이렇게 나눠지니까 행정재산 중 일반재산이 아니라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다. 이렇게 좀 해줄게요. 네, 이렇게 좀 고쳐놔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뭐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우리 등기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구민법 하에서는요, 어떤 물건을 매수했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소유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만 무조건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민법이 바뀌면서 1960년 1월 1일서부터는 매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960년도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다 등기했겠지만 1960년 이전에 구민법 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하지 않고 있었을 거란 얘기죠. 등기하지 않고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매수했다는 서류도 없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사람들도 다 죽고 없다. 그럼 그때 나는 20년간 점유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얘기는 내가 분명히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20년 전에 등기 청구할 걸 지금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타인 소유 부동산이었으면 가장 좋겠지만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 취득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일부, 여기 부동산 일부 이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분권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공유 지분권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그래요. 소유의 의사로 자주 점유해야 되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20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년. 그러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추정이 된다. 자주 점유가 추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진짜 의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면 자주 점유했느냐?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주 점유 추정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 점유권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했다.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한다. 그래 어떤 형태의 점유든지 다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20년간 점유해야 된다. 그래서 20년간은 요 기간 동안에 우리 점유권에서 점유 승계, 만약에 포괄 승계 같으면 항상 점유를 승계해야 되지만 특정 승계 같으면 점유의 분리병합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 합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유 승계도 인정이 되고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계속 점유도 추정이 된다. 이거 우리 점유권에서 다 봤던 내용 아닙니까? 다만 밑에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엔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 시효 주장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한데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요.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그릴 거예요. 갑소유 토지를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소유 토지를 점유하는데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20년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20년이 되면 20년 경과 당시에 점유자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그때 소유자가 된다.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만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을이 20년 되자마자 바로 그날 청구 안 해요. 왜냐하면 을은 이게 자기 건 줄 알고 있어요. 자기 물건인 줄 알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하지 않아도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갑도 마찬가지죠. 갑도 을이 자기 소유 토지를 점유해서 취득시효를 완성시켰다.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둘 다 이게 지 토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을도 이거 지 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주 우연히 이 토지가 을이 자기 소유 토지가 아니다. 또 갑도 자기 소유 토지에서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날 행사해야 되는 등기청구권을 한참 지나서 지금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사하려고 하는데 원래 등기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은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 등기청구권이 발생을 해서 요때 당시 점유자가 요때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한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이제 바뀌는 거죠. 먼저 소유자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20년 경과될 때도 갑이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갑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소유자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여기서 바뀐 거야. 20년 되기 전에 바뀌어서 20년 경과 당시에는 A가 소유하고 있었고 지금도 A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 나눠보고요. 세 번째는요. 20년 경과할 때는 갑이었었어요. 갑이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A로 바뀌었고 지금도 A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네 번째는 이때도 갑이 소유하고 있었고요. 20년 경과될 때도 갑이 소유했는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고 나니까 제3자에게 처분했다라고 하는 이게 네 가지 사유를 한번 정해볼게요. 이 경우가 뭡니까? 시효 취득 기간 중에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효 주장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가 계속해서 갑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여기 이미 20년 지났죠. 20년보다 더 긴 기간이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을이 혹시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을이라고 한다면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서 여기서부터 20년 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25년 됐습니다라고 해서 45년을 다 입증할 게 아니라 역산해서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역산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역산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역산해갖고 20년만 입증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너고 지금도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맞다. 그러니까 역산해서 20년만 입증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취득 시효의 기산점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거야. 그래서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기산해도 20년이 된다. 여기서부터 기산하게 되면 40년을 입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 변동이 한 번도 없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요. 여기 취득시효 주장하는 자는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해서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해서 20년 이상의 점유한 사실만 인정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혹시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었대요. 이는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 변동이 있다.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 변동이 있다. 그럼 취득시효 완성할 때는 갑이었고 완성 후 토지 소유자 변경이 있다. 그럼 요거 얘기하고 있네요. A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다만 2차 취득시효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2차 취득시효의 문제는 뭐냐면 A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20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2차 취득시효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럼 이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그겁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 변동이 있었다.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 변경이 있었다. 그럼 A가 토지 소유자가 됐다. 근데 지금 등기 청구하려고 보니까 누구냐? A다 그런 얘기죠. A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여기서 등기 청구권은 누구에게만 행사해야 됩니까? 갑에게만 행사해야 되는데 A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니까 얘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20년이 지나면 2차 취득시효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는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 변동이 있어도 당초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사서 다시 점유 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차 취득시효의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등기인데요. 취득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한 때 비로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여기 등기할 때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기 와서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전 권리자 권리 후에 존재하던 하자나 제한은 싹 다 소멸합니다. 근데 다만 보존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 형식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가 다 끝나고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저 칠판은 좀 부족하지만 요 밑에다가 할게요. 자, 어떤 부동산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고 있는데 등기만 갖춘 것이 아니라 점유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자주 점유해야 되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에 선의로서 무과실까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거. 선의 무과실 이게 있기 때문에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 10년이 됐다라고 하면은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할 때도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등기부 취득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를 개시할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기의 승계도 점유의 승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고 있다가 B, C로 승계가 됐다. 그래서 C가 10년 차에 지금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점유도 마찬가지야. 갑이 점유하고 있던 걸 여기는 A 없이 그냥 B가 바로 점유를 취득했다. 그러면 등기 승계, 점유 승계해서 10년을 입증하면 되니까 등기와 점유는 반드시 때를 같이 해서 동시에 등기 점유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등기한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등기는 무효등기라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무효등기라도 가능한데 무효등기 중에서 이중보존등기만 안 돼요. 이중보존등기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면서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에 자주 점유가 있어야 된다. 선의 무과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선의 무과실은 전부 점유에 관한 것입니다.
예, 선의 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점유를 개시한 때만 있으면 충분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에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지금 여기서 지금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점유 취득에 관한 내용이다. 것이다. 그리고 10년간 그래서 등기가 무효인 등기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등기부 취득시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 없고 무효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1부동산 1용기주의에 반한 무효 등기, 즉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인 등기로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1부동산 1용지주의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2011년도인가요? 2011년도서부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1등기 기록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 이전에 즉 97년도나 이런 때 있었던 그 판결 같은 데는 전부 1부동산 1용지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2011년 이후에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등장하면은 1용지주의보다는 1등기 기록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옆에다 같이 하나 써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 자, 여기서 얘기는 무효 등기라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돼서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해서 소유권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경우, 결론적으로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해 터자본 등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다 무효예요. 절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뭐 자주점유의 소유의 의사는 점유 취득의 원인의 권한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우리 점유 쪽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지금 나와 있고, 명의신탁에 의해서 점유를 했다. 명의신탁에 의한 점유자는 타주점유자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각각 10년이어야 한다. 이 등기기간, 점유기간이 각각 전부 다 10년이어야 되는데 점유승계도 인정이 되고 등기승계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듯이 등기승계도 인정이 된다 해서 판례는 등기승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등기기간은 반드시 10년간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전 명의자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해서 10년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점유도 어떡합니까? 점유도 전체적인 점유승계 기간을 합산해서 10년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속인의 등기, 상속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한 상속인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 소유자인 자기 아버지가 등기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 등기를 갖춘 상태에서 승계를 받았어요. 등기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등기 승계 안 받고 계속해서 지나다가 취득시효 할 무렵에 그냥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다라고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해요. 왜냐하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동일인이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고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아까 우리 소유권 이외에도 취득시효가 가능한 권리들 말씀드렸죠. 뭐였어요? 소, 지, 지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도 그대로 준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지 지분에도요. 취득시효의 효과입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취득시효의 효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다라고 하는 거는 등기부를 깨끗하게 해서 새로이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시효 요건을 갖춘 점유자는 곧 소유권을 취득하나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등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원소유자의 권리 후에 존재하던 제한은 원칙적으로 모두 다 소멸해야 됩니다.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그럼 등기 청구를 누구에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등기 청구는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해서 점유를 승계한 현재 점유자는 혹시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등기 청구하지 않고 점유를 승계해 줬다는 얘기죠. 그럼 을로부터 시작해서 병으로 등기, 그래서 병이. 그럼 이 병이라고 하는 자는요, 여기 을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직접 등기 청구는 못하는 거야. 을의 등기 청구권도 같이 승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 점유자로부터 양수해서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전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자,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판례들인데 부동산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질 뿐 그 등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다. 그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취득한 자요.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 이 사람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등기 청구 상대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하고 가장 차이는 역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역산이 불가능하다. 그럼 기산점 변경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등기 청구는 하되, 왜냐하면 A 같은 경우는 과연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나냐? 혹시 기산점이 이때쯤 돼서 20년 경과된 때가 이때쯤 되면은 나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을이 장난치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최초의 점유, 시효 취득의 기산점, 최초의 기산점을 제대로 밝혀야 되고 기산점을 변경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 청구할 때 만일 위 제3자 명의가 원인 무효라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하여 동인 앞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갑소유물이 맞는데 지금 뭐 정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갑소유물인데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을이 갑을 대위해서 정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거죠. 그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면 등기 명의가 갑에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인 앞으로 격려된 원인 무효 등기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하여 여기 제가 써놓은 게 뭡니까? 연결 판례가 아니고 취득시효 완성자가 그 등기 청구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이전 등기까지 격려된 경우의 사례다라고 해서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시효 취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하기 전이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제가 아까 요거 지금 다 하나 설명할 게 있잖아요. 취득시효 완성한 자가 갑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는 요 중에 혹시 A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럼 A에게는 등기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건 2차 취득시효도 주장할 수 있지만 혹시 갑하고 A 사이에 법률 행위가 무효 취소 등이 돼서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면 갑에게 바로 등기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뿐이다.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갑에게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에 대한 시효 취득이 완성된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처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 여기서 등기 청구를 받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했다. 그럼 이 행위는 병에 또는 을에게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은 아닌 거야. 왜냐하면 무슨 계약이 있어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지. 등기 청구 받고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예요. 이 경우에는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은 둘이 계약 관계가 있어야 채무 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 취득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채권 채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금방 말씀드렸죠. 무슨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계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점유로 인한 취득 시효 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 취득을 방해하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받기 전까지는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갑이 권리를 행사해서 얻은 이익은 다 갑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 청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그 권리 효과는 소급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요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은 다 을에게. 그러니까 각각이 취한 이익이 있으면 각각이 가져가면 되는 거지. 상대방에게 돌려주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자, 마에 보면 시효 완성자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는데 병에게 점유를 승계시켜줬다. 그럼 병은 지금 등기 청구할 때 직접 등기 청구 안 되고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만 얘기했죠. 그래서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에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판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판례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맞춰서 정리는 안 돼 있어도 이제 필요한 판례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그 효력으로 시효 완성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를 상대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에게 여기 등기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진정한 소유자에게 등기를 말소해서 이전해줘라 라고 청구하고 진정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해 준 경우 그 부동산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 채권 변제의 의무 내지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해 온 것이므로 저당 목적물 시효 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내 땅이에요. 내 땅을 내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시효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시효 취득한다. 남의 땅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 그 저당권은 그 남이 돈을 빌리고 그 사람에게 설정해 준 거지만 내 땅에 내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나중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내가 시효 취득을 하게 된다. 라고 하더라도 그때 그 저당권은 내가 채무 부담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시 취득이라 그래도 그 저당권은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담보 설정자가 양도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로 피담보 채권 소멸을 주장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이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 설정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도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은 건데 내가 돈을 빌리면서 필요에 의해서 걔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요. 채권자한테. 그럼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고 있어도 내가 계속해서 점유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점유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점유취득을 주장하면서 양도담보권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양도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담보권을 취득한 거예요. 제도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거쳤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채무자인 양도담보 설정자,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던 자인 거예요. 그래서 20년 지났다고 해서 등기 취득,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그다음에 양도담보권 설정으로 인해서 이전됐던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어차피 자기가 갚아야 될 채무였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고 지금 전부 지금 얘기하고 있죠. 등기부 취득시효도요. 네, 그래서 시효 기간 중 시효 취득자가 수취한 과실, 기타 처분은 유효가 됩니다. 돌려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원소유자가 시효 기간 중 처분 기타 법률 행위는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 말을 좀 돌려서 했는데 요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은 전부 시효 취득자가 요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은 전부 소유자가 가져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취득시효 중단 정지, 소멸시효 중단 정지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 중단 정지에 그대로 준용을 한다. 큰 의미 없습니다. 시효 이익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효 이익 포기는 어떻게 하느냐?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취득시효 주장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 후 상대방 소유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하여 소를 취하했다는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효 이익 포기한 겁니다. 또 취득시효 완성 후에 취득시효 완성 사실도 모르고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자기에게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권리를 포기했다.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자기에게 권리가 있는 걸 알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면서 나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냥 권리 포기예요. 원래 모르고 했다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르고 했으면 조금 보호할 필요가 있겠지만 나는 나한테 권리가 있었으면 몰랐습니다. 이건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권리 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라고 뭐죠? 이게 문제죠. 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다. 그래서 무주물은 동산만 선점이 가능해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주물 선점에 의한 목적물은 동산에 안 하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이 무주물 선점이 가능한 건 동산만 가능하고 부동산은 국유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부동산에 관한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동산 볼 필요 없이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라고 하는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유실물 습득이다라고 하는데 이 유실물도 습득이 가능한 유실물이 어떤 거냐 이런 거에 관해서 너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유실물도 동산이죠, 동산. 그래서 유실물은 6개월, 뭐 매장물은 1년 이렇게 얘기해요. 유식물은 육자가 들어가니까 6개월이다라고 하는데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을까? 본고사 우리 시험엔 나오지 않습니다. 매장물이다라고 하는 건 1년이에요. 유실물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1년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어도 큰 문제는 없고요. 매장물은 내 땅에서 내가 매장물 발견했으면 다 내 거지만 남의 땅에서 내가 매장물 발견했다. 그럼 반씩 나눠 가져야 돼요. 뭐 그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첨부다라고 하는 거. 첨부는 부합, 혼화, 가공이다라고 해서 이 첨부 부분은 소유권 취득의 또 다른 원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유실물 습득이나 매장물 발견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무주의 부동산은 공유로 한다. 무주의 동산만 선점하면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나머지는 취득시효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은 한 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제가 여기 지금 그려드린 것처럼 사례를 자 현재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소유자가 갑이었다가 20년 경과 당시에도 갑 그리고 등기 청구할 때도 갑이었다. 그때 그 다음에 20년 경과 당시 20년 경과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20년 경과 당시엔 A였고 지금도 A가 소유하고 있다. 그럼 등기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역사는 할 수 없어요. 등기 청구는 다 가능한가요? 요거 두 개는요. 등기 청구는 가능하지만 역사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기산점을 변경할 수 없다. 요거 두 개 차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20년 경과 당시에는 갑이었고 등기 청구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여기는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얘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없지만 2차 취득시효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20년이 되면. 그런데 A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 갑에게 행사할 수 있었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있다가 혹시 둘 사이에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년 경과할 때도 갑이었고 등기 청구할 때도 갑인데 갑이 등기 청구 받고 제3자에게 처분했으면 이 처분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시효 완성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행위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첨부에 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